따라서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부 장관이 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재해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무작정 외우는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기금 출납원을 제외한 기급 수입 징수관, 기금 지출관, 기금 재무관에게는 농업재보험 기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 세 분에게는 임명을 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를 시킬 수 있다 라는 이 세 명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볼게요. 농업재보험법령상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보험 상품의 운영,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것은, 자, 어쨌든 자료 수집에 대한 내기네요. 자료 수집은 누가 할 수 있는가로 간단하게 정의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기억. 순환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수협은행은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니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디귿.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 금융원 친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체죠. 근데 리을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분은 하실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위탁받아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기흥, 니은, 디귿 이 세 분은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개념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료 수집 이 단어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법령상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벌써 문제. 벌칙이라 함은 벌금이겠죠. 물론 과태료로 포금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징역 6월, 과태료 2천만원, 500만원, 1000만원 돼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거짓으로 하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겼다 하면은 1년 이하, 아이고 죄송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이 2번인데 이게 과태료라서 벌금이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기는 한데, 사실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벌금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500만원도 되고 600만원 되고 700만원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6월도 되고 7월도 되고 8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해당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포괄적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오히려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지 하시면은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벌금 1000만원 확실히 아니니까 아닌데 1번, 2번, 3번 중에 고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 42번 볼게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반 행위 중 1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개별 처분 기준의 종류가 다른 것은, 자, 이 내용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그리고 2번 검증조사 결과 부당 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3번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 행위를 한 경우,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한 경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고의로 진실을 숨겼어요. 거짓으로 손해평가했죠. 아주 잘못했어요. 3번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를 했어요.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를 했어요. 그냥 하기 싫다거나 나 내일 술이 취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근데 2번 보시면은 검증조사 결과가 부당 혹은 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됐어요. 어쨌든 2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했는데 실수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번, 3번, 4번과는 다르게 1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가볍게 경고가 나가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위반 행위에서도 2번은 경고로 끝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2차, 3차까지 가면은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 위반 행위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1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 지역축산업 축협 및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축협이나 농협 이런 분들은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2번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 분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자, 어쨌든 보험업법에 따라 하면 보험사인 거죠. 자, 보험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역할을,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자, 농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자, 어쨌든 이 내용만 외우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은 못하고요. 비영리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안 된다라는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훌륭하게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44번 볼게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교차 손해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지역 손해평가인을 배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바쁘죠. 재해가 너무 많아서 바쁜 경우에는 지역 손해평가인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 손해평가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 김해 지방에 여기서 이 지리를 잘 알고 계시는 지역에 담당하고 계신 손해평가분이 계세요. 손해평가인인데 이분이 손해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처음 오는 손해평가인들을 이제 어디 농지다 이렇게 쉽게 알려주시고 위치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도 이제 손해평가반 구성에 이제 배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어쨌든 2번 손해평가 단위와 관련하여 한 농지란 한 해의 보험 가입금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자, 요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은 2차 시험에 용어 설명에서도 나옵니다. 토지로 농지란 혹은 하우스란 그리고 과수원이란 다 똑같은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토지로 필지 등과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자, 이 내용은 꼭 외워주시면 2차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거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내용이 틀렸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4번 볼게요.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한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보험 가입자에게 꼭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서명을 안 하셨죠? 서명 안 해서 불이익 받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 만일에 검증조사 나 안 받을래 그러면은 지금 안 받으시는 거예요, 피해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라고 말씀드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 라는 내용 중요하게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2차 때도 나와요. 자, 그러면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수확 전 생육 시기에 OD의 과실 손해조사 시기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지금 외워두세요. 2차 때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2차 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서 지금 그냥 외우도록 할게요. 45번은 1번입니다. 결실 완료 후 OD는
농업 수입 보장해주는 상품에서 과실손해를 언제 조사하냐면은 결실이 완료되었을 때 조사를 한다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종합위험 방식 중에 농업 수입이 감소되었을 때 보장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도 이제 수확하기 전에 OD의 과실 손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언제 해야 되냐라는 말인데 이게 결실이 완료되었을 때 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차 때도 외워야 되는 내용이 똑같이 나왔으니까 지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간 내용으로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땡땡으로부터 땡땡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증빙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자, 이 내용은 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조사, 조사를 다시 한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그냥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받은 날 그 당일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는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됐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사료를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는 조사를 했던 사람들 말고 다른 팀을 보내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 및 농업재해 손해평가 요령의 재검토에 관한 설명이다. 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손해평가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답을 바로 봐야겠죠. 자, 기억.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를 작성해야 된다. 업무 방법서는 2차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년 동안은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2023년에 그러면은 시험이 역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유형대로 공부를 하셔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8번 보도록 할게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작물의 보험 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요합니다. 보험 가액 산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인삼의 특정 위험 방식 보험가액은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 말이 거의 미친 듯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은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 요거는 2차를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은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외워주세요. 대신 무조건 외워주지 마시고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해지는 보험 가액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요거 다 날리시고 기준 수확량의 보험 가액 당시 이것도 날리시고 가입 자격을 곱한다. 즉 인삼의 보험 가액은 기준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한다. 이렇게 요것만 외우세요. 요것만 외우시면은 2차 가서도 사용을 하시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니은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 수확량의 가입 당시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내용이니까 일단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디귿 볼게요.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의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에 단위당 가입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 이것도 쉽게 보겠습니다. 다 내용 날리고 보험가액은
말 그대로 평년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한다. 자, 뭐가 종합위험 방식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인삼의 특정 위험 방식은 기준 수확량의 가입 가격만 곱한다. 자, 요렇게만 외우셔도 충분히 되니까 괜히 이거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내용은 제가 날려드린 겁니다. 49번 보도록 할게요. 농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및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업재해보험법 구성 및 조문별 주요 내용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부 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뭐 이해를 하신다기보다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번 손해평가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되었다면 새로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되죠? 왜냐?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2년만 지나면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손해평가인이 다시 위촉될 수가 있으니까 3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된다는 거겠죠? 자, 3번 볼게요. 재해보험 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보조회는 운영할 수 없다. 아닙니다. 위탁받은 자도 어쨌든 손해평가사로, 손해평가인으로 이런 식으로 위탁, 이제 능력이 생긴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해평가 보조회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볼게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의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이런 분들이 업무 잘못해서 업무 정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원칙상은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 마지막인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 사과, 배, 단감, 떨부감. 자, 미리 알려드릴게요. 과수사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수사종에 6월 1일에서 적과전 생육 시기에 해당하는 재해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그냥 외워보도록 할 건데, 여기 조건이 있네요. 단, 적과 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재, 지진, 강풍 이런 거는 뭐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그리고 조수해, 화재.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과수사종은 보장이 돼요. 기본 상품이기 때문에 지진은 자연재해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화재는 여기 있죠. 강풍도 자연재해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소는 재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2차 때도 외우실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과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3과목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